제가 오늘 방송 찍고 잠깐 왔다 갔다 할 일이 있어서 여의도 갔다 왔는데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환율을 계속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국가가 점점 더 강한 정책을 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동산 규제에서도 봤듯이 정부는 한 번에 엄청나게 센 정책을 못 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냈다가 부작용이 나거나 여론이 반발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서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강한 정책을 나가는데 야구로 치면은 약한 약부터 써보는 거죠. 조금씩 난이도를 올려가는 거죠. 근데 사람 심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공포감이 더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저도 아까 출연해서 어떤 얘기했냐면 한 방에 그냥 큰 약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환율을 1,500원 이상으로는 절대 올라갈 수 없어.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야라는 강한 믿음을 좀 들 수 있는 뭔가 이제 빵 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정책들을 한 방에 나올 것 같아 보이지가 않았던 거죠. 예를 들어서 계속 이제 뭐 찔끔찔끔 정책을 짜다가 1,500원대 이제 공방전을 한창 하겠죠. 그런 다음에 1,500원 뚫리고 나면은 이제 참다 안 되겠으니까 강한 정책 빵 이렇게 나갈 것 같은데 아마 그 정책 방향이 서학개미라던가 해외 투자를 좀 타겟팅으로 하는 형태로 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에서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한테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제일 첫 타겟은 서학 개미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 보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안 그래도 이틀 전에 나왔던 뉴스였는데 한국은행에서 환율 상승은 유동성이 아닌 해외 투자, 달러 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이 데이터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은행이 환율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외 투자라던가 달러에 대해서 방향타를 찍어준 거죠. 여기 문제를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환율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보고가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부에서는 해외 투자를 어떻게 못하게 할 것인가, 기업들이 달러 보유를 어떻게 못하게 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방안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방안들이 논의되고 그 방안들이 정책으로 나오면서 뭐 12월 뭐 19 대책 뭐 아니면 이제 뭐 1월 2, 3 대책 이런 식으로 한 달 단위로 대책들이 계속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서 서서히 강도가 올라갈 것이다. 아마 우리는 이런 비슷한 게임을 해본 적이 있어요. 부동산이라고. 부동산 가격도 계속 올라가니까 계속 규제가 나오죠. 그때도 막 여러 개가 막 순간적으로 막 나오면서 이제 부동산 세법에 대해서 이제 뭐 모를 정도로 이제 모르겠다 할 정도까지 가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규제를 세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결국 국가가 원하는 대로 되게 됩니다. 이제 그 과정들을 흐름은 이해는 하시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이제 뭐 아무리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정부와 맞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 했던 말이 뭐냐면 미국과 반대로 맞서지 말라 이런 말을 했던 것처럼 환율 정책에 있어서는 정부는 룰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맞춰서 하는 개인들이나 기업은 룰을 바꿀 수가 없어요. 룰대로 했는데 룰이 바뀌면은 우리는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셔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제 나온 게 국민연금도 해외 투자가 너무 투명하다. 이거 비공개로 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하는 걸 보고 따라하는 투자자들도 나오고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로 수익률이 잘 나오니까 그 수익률을 보면서 그래 맞지 국민연금도 해외 투자하는데 우리도 해외 투자하는 게 맞지라면서 개인들이 해외 투자 쪽으로 동요될까봐 이거를 막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 자체만으로도 좀 뭐라 해야 될까 국민들이 환율에 대한 불안감이 나오는 뉴스들이 아닌가라도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부를 떼는 거죠. 정책이 나오기 위해서 여론을 만들고 원인을 진단하고 그거에 맞는 해결책들을 제안하고 이제 그렇게 발표가 돼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이 너무 저는 또 그것도 공개적인 것 같다. 그것도 좀 오히려 비공개로 좀 준비를 한 다음에 딱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오늘 나왔던 뉴스가 이제 금융 당국에서는 이제 증권사들 해외 투자 마케팅하지 말라라고 이제 압박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주식 투자자 때문에 달러를 들고 해외로 나가니까 환율이 오른 것이다라고 이제 그 결과를 원인을 지적을 해냈잖아요. 그러면 그 원인이니까 이렇게 높은 환율일 때 자꾸 달러를 가지고 해외 투자를 하는 거를 마케팅을 하면 어떡하냐? 이거는 증권사들의 잘못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금융 당국이 한 명분은 뭐였냐면 투자자의 보호를 강화한다라는 겁니다. 투자자의 보호를 강화한다는 뜻은 뭐냐면 투자자들이 돈을 잃을까봐 투자자들의 원금을 지켜주기 위해서 해외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단어라는 거죠. 여기에서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물음표도 있을 거고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하신 분들은 느낌표를 3개 박으실 겁니다. 와, 이거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와, 이거라고? 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에서 뭐 정말 시원시원하게 저도 다 말을 하고 싶은데 다 말을 못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억울한 거 하나 있는데 어제 테슬라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댓글 다셨는지 안 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영상으로 다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썸네일은 조금 항상 썸네일을 좀 보지 말고 영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영상에는 하고 싶은 말을 다 담는 거고, 썸네일은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좀 포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 썸네일에 나오는 문구와 영상이 말하고 있는 실제 의미가 조금 다를 때가 있어요. 역설적인 이야기를 문구로 쓸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네거티브한 영상이었는데 썸네일이 조금 파지티브하게 나오는 거로 해석할 수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파지티브로 해석해서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영상을 꼭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환율에 대해서도 지금 전 얘기를 했습니다. 물음표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느낌표로 3개를 박는 분이 있을 거다. 느낌표로 3개 박는 분들은 아마 그거를 생각했을 것 같은데 제가 그거를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 못 드린다 라고까지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해외 증권이 이제 중개시장들이 과열의 투자자 보호가 뒷전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나라 금융당국에서는 지금 해외 투자하는 거는 과열이다라고 보는 거죠. 환율도 높은 상태에서 과장 광고를 보고 투자자 위험 감수 능력도 안 맞는데 3배 ETF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제로 DTI 그 파생 옵션 맞추기 있잖아요. 옵션 상품을 광고한다던가, 뭐 좀 되게 리스크 있는 상품들을 홍보를 더 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그거 말고 파생 상품을 되게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이거로 1,000배 벌 수 있어요, 이거로 몇 배 벌 수 있어요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을 도박꾼으로 몰아가는 것들이 해외 주식 광고에 좀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광고에 대해서 규제하는 거는 저도 찬성. 근데 애초에 미국 주식 하는 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 투자하면 수수료 무료입니다, 미국 주식 투자하면은 뭐 이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가는 서비스들 있잖아요. 그것까지 못하게 하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는가, 서학개미들이 좀 분노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래서 뭐 뉴스에서는 이게 서학개미 유인 그만이다라고 하는데, 아마 정부 기관에서 하는 말이 정말 단순 해외 투자만 못하게 하려고 하는 마케팅을 중단하는 건지, 아니면은 고위험 해외 투자를 못하게 하는 마케팅인지는 우리가 좀 구분을 해봐야 되겠죠. 참고로 내일부터 해외 파생 투자자 사전 교육 모의 거래가 의무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국내 파생은 교육을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었어요. 3시간짜리 교육 들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다음 날부터 투자가 가능하고 모의도 해야 되고, 되게 까다롭습니다. 아니면 전문 투자자 자격을 따다던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해외 파생은 더 위험한데 아무런 규제가 없었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그러니까 해외 투자로 많이 넘어갔죠. 그 얘기는 뭐냐면, 콜옵션이 뭔지, 풋옵션이 뭔지, 선물 거래가 뭔지, 제로 DTI가 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개념을 모르고 그냥 홀이래 짝이래라고만 알고 있어 보니까 그냥 오르면 버는 거, 내리면 잃는 거, 이런 식으로 홀짝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파생을 걸을 때는 현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현물의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파생으로 해칭을 거는 형태인 건데, 그 얘기를 제가 백날 해도 사람들이 해칭이 뭔데요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계속 콜옵션, 풋옵션 사고 있는 거죠. 이거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맞는데, 이 교육이 필요한 타이밍이 왜 하필 환율이 자꾸 이제 올라가니까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이런 교육이 나오면은 그 서학개미들이 받아들일 때 기분이 정말 투자자를 보호를 위해서 생각을 짜낸 건지, 아니면은 그냥 환율이 오르니까 해외 투자를 최대한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건지 라고 헷갈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타이밍이 좀 약간 좀 받아들이기 조금 안 좋아하는 분들이 나오는 타이밍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최근 들어서 환율 방어가 굉장히 빡세다라는 느끼는 게, 저녁 6시 부근 때 아니면은 한 10시에서 11시 부근 때마다 환율을 빵빵 뿅망치를 때립니다. 이 얘기는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환율에 약간 방어 흔적들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방어를 해야죠. 안 그러면은 이상하게 환율이 올라가 버리니까. 환율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당연히 방어를 하는 게 맞는데, 뭐 이 방어를 하는 게 되면서 환율이 우하향을 쭉쭉쭉 내려줘야, 아, 정부가 개입하면서 환율이 잡혀가는구나 라는 믿음을 줘야 사람들이 시장에 달러를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시장에다 달러를 내놓고 싶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뉴스를 보고 공포를 느껴서 달러를 시중에 더 풀기 싫어하게 만들면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사람들에게 안도감을 줄 수 있을 만한 어떤 뉴스,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이 나와서 시장의 환율 안정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특정 뭐 군 옛날에 IMF 때로 치면은 해외여행 많이 가서 IMF 들어간 거다라고 하면서 해외여행 많이 간 부자들을 타깃으로 했던 것처럼 약간 그런 식의 좀 전략들을 안 썼으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결을 할 거고 이렇게 이렇게 해결을 하면은 내년에 환율을 많이 안정화시킬 수 있으니까 이런 정책을 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국민들을 이렇게 납득시켜야 되겠죠. 그래야 국민들도 아 이게 맞네, 그게 맞으니까 우리도 시장에 달러를 풀어야 되고 환율 내려갈 거니까 굳이 달러를 웅크리고 있을 필요 없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 결국은 신뢰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신뢰도가 없으면 공포감만 줍니다. 그런 결정들이 나오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